40년 결혼 생활 내내 가부장적인 남편 때문에 고통받은 70대 여성 정 씨. 남편이 퇴직하고 막내 아들도 출가하자 정 씨는 남편과 이혼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체면을 중시하는 남편은 이혼을 할 수 없다며 대신 조론을 제안하고 부부는 서로 사생활에 절대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조론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그로부터 4년 후 정 씨는 복지회관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이 잘 통했던 두 사람은 취미와 관심사도 비슷해 급속도로 친해졌는데요. 그런데 우연히 두 사람의 모습을 본 남편은 정 씨에게 바람을 피웠다며 재산 분할 없이 맨몸으로 당장 나가라고 합니다. 이미 혼인 관계는 끝났다는 정 씨와 이건 명백한 외도라는 남편. 조론 이후 다른 이성과 교제를 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이런 경우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 사건 마련이 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결혼하는 부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군요. 결혼을 한 70대 부부의 사연인데 어떤 사연인지 네. 설명을 해볼까요? 자, 이제 과거엔 드라마에 많이 나오던 장면이에요. 황혼 이혼과 관련된 갈등 얘기 많이 했었죠. 최근에 이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70대 부부입니다. 결혼 생활 40년 했습니다. 자녀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평생 결혼 생활 40년 동안 남편이 강압적이었고 너무 보수적이었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 내 살고 싶은 대로 못 살았다. 이런 후회가 남는 거죠. 자, 4년 전에 이제 막내 아들까지 다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이 부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처음엔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분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절대 이혼은 안 된다. 나는 이제 와서 호적을 더럽히기 싫다. 이혼은 조상님들께 죄를 짓는 일이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혼을 거부했어요. 근데 부인이 완강하니까 그럼 차라리 별걸 하자. 네. 요즘 조론을 많이 한다는데 남남이 돼서 한번 떨어져 지내보자.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 약속을 원합니다. 그러면 서로의 사생활은 절대 터치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별거 생활이 시작이 됐던 거죠. 이 부인은 너무 자유로움을 느꼈는데 사실 제대로 외출도 못했고 그동안 친구도 못 사귀었고 취미생활이라는 취미생활도 제대로 못 해봤던 겁니다. 이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로 한 거죠.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하면 결혼이라는 것이 부부잖아 일단은. 떨어져 살고 법상. 자유로운 어떤 생활을 하겠다라고 이제 뭐 서약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소개를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오늘 이 40대 아니 이제 70대 어머니가 복지관에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만나기 전의 과정을 봐야 돼요. 4년 전부터 조론을 해서 각자 살고는 있었지만 각자 살면서도 왕래가 잦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4년 동안 부부는 둘이서 딱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예. 1년에 한 번 자식들도 운반해서 식사하는 게 부부가 만나는 전부였던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머니가 복지회관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동안 자기를 옥죄했던 남편이 없이 자유로움을 만끽하니까. 그래서 복지회관 다니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탁구 운동을 하다가 한 남성을 만나게 돼요. 이 남성분은 70대 중반이었는데 20년 전에 사별을 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둘이 말도 너무 잘 통하고 운동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친해졌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예. 남편은 자기는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뭐 강압적으로 대하고 했는데 이 남성분, 새로 만난 이 70대 남성분은 모든 사람에게 다정하고 좋은 감정을 가진 분이니까 얼마나 비교가 되셨겠습니까? 예.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70대의 어떤 새로운 인연을 만났고 복지관에 나를 알아주는, 나를 이해해주는 남성을 만났고 잘 지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남편, 결혼한 남편이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현 남편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길거리를 가다가 우연히 이 자신의 아내, 법상으로는 아내죠. 호적상으로는 그렇죠. 자신의 아내하고 조금 전에 그 탁구장에서 만난 이 남성이 웃으면서 거리를 걷고 있는 걸 봤어요. 아마 질투심이 아마 폭발한 것 같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 헤어져라. 당장 헤어져라. 이건 명백히 바람 피우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이혼을 하자. 좋다. 이혼하자. 이혼하는데 그 대신 이제 여기서 유책 배우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너 외도했으니까 유책 배우자니까 그냥 맨몸으로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장을 했던 것 같고 거기에 반해서 이제 아내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 이혼을 하자고 내가 그렇게 요구할 때 그 대안으로
당신이 조론을 요구했잖냐. 그러면서 그건 결국 그 이혼이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사생활 서로 참견하지 말자고 서약서까지 썼지 않냐. 그렇다면 당신이 내가 누구를 만나도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아내 입장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결혼 관계에서 서로 사생활을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내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내도 뭐 좋겠습니까? 이혼할 생각이 있어요. 있지만 약간 자신이 좀 부정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잖아요. 또 이혼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자식들한테 듣거나 친척들한테 듣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또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은 좀 받아야 되지 맨몸으로 나가는 거는 싫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은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저희가 좀 시사점이 큰 것 같아요. 뭐냐 조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제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조론을 막상 하고 난 이후에 뭐 상대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조론이라는 게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 문화적인 용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전해지기로는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그런 말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 조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최근에 뭐 조론을 선택했다. 또 TV에 나와서 이야기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 아무리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법적인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따라서 이 조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그 차이가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혼란이 될 수밖에 사회 문화적으로 뭐 부부가 오히려 이제 조론하면서 사생활 관여하지 않고 자유롭게 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데 법적으로는 부부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는 불륜이 될 확률도 높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이제 있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가 논쟁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 지금 걸면 걸리는 거죠. 뭐. 예. 지금 이제 이 조론이라는 게 제도화가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애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전 이걸 외도라고 보긴 어렵다. 4년을 별거했고 사실 남남으로 살았는데 정말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죠. 각각 남성 여성 사귈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법적으로는 끊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걸면 걸리는 관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 바로 조론이다. 예. 그리고 저는 이것도 부부마다 케바케라고 요즘 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한 집에서 각방 쓰는 조론도 있고요. 아예 주거지를 분리하는 조론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녀들과 함께 1년에 한 번 식사하는 부부관계, 법적 부부관계도 있고요. 뭐 더 자주 만나는 부부관계도 있을 수 있어서 자 그러면 상대방의 이 법적 배우자의 이성 교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이건 정말 조론을 하는 커플마다 다 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최영일 평론가 얘기했지만 그 조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여러 이제 케이스가 있을 수가 네. 있는데 막상 다른 사람을 만났을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네요. 우리 법원은 뭐 이혼하든가 아니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든가 혼인 생활이 있다면 동거 그리고 정조 의무가 있거든요. 동거 정조 의무를 저버리기 때문에 이를 민법상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 뭐 60대 10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항혼 이혼이나 조론을 뭐 하거나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봤을 때 법은 그렇지만 최영일 평론가 지적대로 사회적으로는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조론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자기도 가능하다면 조론을 하고 싶다. 이런 뭐 상담 받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론 어떻게 하면 좋으느냐. 그래서 뭐 계약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만큼 사회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남편이 지긋지긋해가지고 조론하고 싶어하는 분도 있다라는 건데.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이 조론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유책이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조론이 이 여성분의 사연에서의 조론은 여성분은 이혼을 요구했어요. 근데 남성이 뭐 이제 와서 호적을 더럽히기 싫다는 등 조상에게 볼낯이 없다는 등 이러면서 이혼할 바에는 별거를 하자. 이걸 저희가 만약에 이혼의 전 단계로 본다면 이혼의 준비 과정이라고 본다면 서약서가 좀 해석이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떤 사생활도 터치하지 않겠다. 이것은 이성 교제까지도 뭐 허용할 수 있다라는 범위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이혼 과정에서의 이러한 종용이라고 해서 이것이 유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유책 배우자는 남편 쪽이라고 보는 게
이제까지 이렇게 과다하게 간섭을 해놓고 4년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으면서 길거리에서 한 번 봤다고 당신이 어디서 지금 바람을 피느냐 맨몸으로 나가라. 저는 이거는 과도한 간섭이라고 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상대로 과도한 간섭에 따른 유책 배우자로 이혼 청구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해석에 따라 다른데 오늘 어쨌든 70대 어머니 이제 여성이 이제 궁금증을 보내왔는데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에 이걸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 정리를 해보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론을 했는데 이성 교제를 이것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나요라는 질문이고요. 자, 남편은 재산을 한 푼도 못 준다는데 재산분은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조론을 하고 이성 교제를 했는데 이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박지훈 변호사님? 저는 뭐 최단 변호사 약간 언급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이혼 사유 조론이라는 건 전 개념상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법상 어떤 사회적 합의 부분하고는 뭐 다른 부분이고 이혼 지금 준비 단계라고 최단 변호사 잠깐 언급했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엄연히 불륜이고 부정행위라면 이것도 자체다 뭐 조론했다 손 치더라도 그 조론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혼 사유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혼 사유가 되고 그러면 제 유책에는 지금 박지훈 변호사는 어머니에게 그렇지만 있고 쌍방유책이죠. 예. 지금 남자 같은 경우는 아주 가부장적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둘 다 책임이 있다고 하면 이혼하는데 뭐 쌍방이 청구가 가능하고요. 예, 예. 뭐 그렇다면 이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근데 현 남편은 이런 거잖아요. 유책 사유가 어머니에게 있으니까 아내에게 있으니까 재산 한 푼도 줄 수 없다. 재산 분할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위자료랑 별개라서 재산 분할은 결혼해서 함께 축적한 재산의 기여도가 얼마나 있느냐예요. 지금 거의 몇십 년 이상을 같이 사셨고 여기에다 대해서 나올 때 지금 그 어머니가 사시는 집만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명의는 다 또 아버님 거거든요. 그러면 반을 나눠줘야 되는 분이 오히려 지금 아니 무슨 불륜이에요. 그리고 차 마시고 탁구 친 게 무슨 불륜입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맨몸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머니에게 과도하게 저는 대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박지훈 변호사는 이제 조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성립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책에 대한 어떤 문제를 따질 경우에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남편분이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최단비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대법원 판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예. 그냥 짐작일 뿐이고 개인의 가치관이 투영되는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최단비 변호사님 지적하신 대로 사회가 변하고 있고 또 물론 법적으로 가족제도나 혼인관계를 법으로 정해서 그 틀을 유지하게 만들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혼인의 당사자인 부부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이 점점 더 늘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조론이라는 용어에 집착하기보다는 네. 혼인관계에서 그 양자의 어떤 그 부담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의무를 서로 정하는 기준을 둘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다면 이 조론이라는 게 부부간의 의무 중에 하나인 동거 의무를 서로가 서로에게 주지 않는 거거든요. 예. 일단 그 외에 부부간의 기타 의무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의 일반적인 그런 그 혼인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영역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과연 우리의 보수적인 법원이 언제 그러네요. 그런 판단을 할지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사회 인식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조론에 대한 것들은 서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어떤 결혼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정리한 다음에 각자의 생활을 인정하자. 그렇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부부기 때문에 만약 이성교제 자체가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사례를 통해서 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네요.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